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니 해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입니다. 과연 조국 후보자를 우리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아마 이 판단과 고민에 휩싸여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2번이나 낙제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장학금을 독식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을 준 교수가 좋은 자리로 영전을 했다. 이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더 큰 의혹을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 인턴을 했습니다.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간 인턴하고 병리학 관련된 의학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최소 273개 실험을 해야 되고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67시간이 소요되는 연구라는 겁니다. 과연 2주간 인턴으로 그것도 실험을 참여하고 제1저자로 등재될 수가 있었을까?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273개 실험이 필요하고 67시간 드는 연구에 단 2주간만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딸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이듬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화려한 스펙이 대학 입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관심이 있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낙제하고도 장학금.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 터뜨렸어요. 20대들이 부글부글하다는 후속 보도도 오늘 한국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조국 딸 특혜 의혹 본보 보도 반응. 젊은 층에서는 배신감을 느낀다. 더욱더 민감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신뢰를 깼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정동영 대표,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의당마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유보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만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 20대들의 허무한 반응, 허탈한 반응, 배신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을 한 번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2번 유급한 조 후보의 딸은 어찌된 연유였는지 6번 내리 장학금을 독점했습니다.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을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5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조 후보자의 딸은 6번 장학금을 받았다. 뭔가 고개가 갸웃하는 대목입니다. 과연 이게 정의인가? 과연 이게 평등인가? 저희들이 만나본 20대 대학생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성적이 어려운,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6번 받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한 번밖에 못 받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서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만 빼고 모든 신문에서는 모두 다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학교에 한 달간 복직을 했죠. 그런데 강의 한 번 안 하고 강의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월급 845만 원은 다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물러난 이후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했고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 다 받았다. 급기야 출근도 안 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 월급 845만 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 셈. 그렇다면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845만 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강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사회명 기사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서울청에 가서 나 자수할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수가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많은 거부를 우리가 그동안 봤죠. 승차 거부, 연애 거부. 그런데 자수 거부는 제가 보다 처음 봅니다. 그것도 경찰이 피의자의 자수를 거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자 야간 당직자가 종로소로 가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얼빠진 경찰, 한심한 경찰이라며 경찰의 이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북한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한과 북한과 미국은 유리 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한다. 북의 비난 메시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북한은 역지사지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북한은 이번엔 박지원 의원마저 적나라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잠시 후 북한의 거세지는 비난, 북한의 말버릇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주였습니다.